드림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스니커즈 역사상 가장 아이코닉하고 비싼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답니다. 야, 이걸 정말 그만 돈을 주고 이 신발을 사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뭐 영상 찍을 시간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이렇게 늦게 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의 신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또 영상을 찍게 되는 뭉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올리는 시기는 꽤 늦었지만 그래도 이 신발 저만의 리뷰로 여러분께 소개 및 분석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드림슈가 몇 가지 있죠. 한정판 혹은 일반판, 정말 드림슈들이 많을 겁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드림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이 신발 가지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제가 한번 리뷰로 보여드릴 테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신발인지 바로 꺼내 보기도 전에 알겠죠? 나이키 크래프트, 바로 이 신발입니다. 나이키 톰삭스 콜라보 마스야드 슈 3.0 스페이스 캠프입니다. 나이키 톰삭스 콜라보 마스야드 슈 3.0 스페이스 캠프입니다. ISRU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에게 매일매일 과제를 주는 악마 교수님과 또 같은 응모를 통해 사람들의 열정을 테스트한 정말 극악의 응모를 보여준 모든 신발 애호가들의 드림슈, 바로 마스야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적당히 합리적인 가격과 적당한 성능, 그리고 적당한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신발을 추구하긴 하지만 이 신발만큼은 꼭 언젠가 구해보겠노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실물을 받고 보니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려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쁘면서 다양한 코디에 다 잘 어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착화감까지 정말 좋게 나온 이 마스야드, 어떤 신발인지 간단히, 아니 그래도 좀 제대로 알아볼까요? 나이키 톰삭스 마스야드는 세계적인 현대 예술가 톰삭스와의 협업을 통해 2012년 마스야드 1.0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탄생하였습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마스라는 예술 전시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화성에서 착용할 수 있을 기능성을 가진 신발을 제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시회에서 판매한 1.6은 대중적인 실사용, 판매용이 아닌 예술작품의 하나의 일환이다 보니 매우 한정적이고 내구성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한 2.0이 2017년에 조금 더 상업적인 측면으로 발매를 하였고 여전한 인기와 여전한 극소량의 수량으로 인해서 많은 신발 애호가들의 마음을 애태웠죠. 거기에 2018년 마스야드의 외전격으로 부츠 형태의 오버슈도 발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5년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착화감과 내구성을 현대기술 끌어올린 3.0이 발매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앞선 모델들은 어찌 보면 테스트의 과정이었고 이번 3.0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완성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스토리와 극소수의 수량이 결합하여 결국 스니커 시장에서 역시나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3.0이 앞선 버전들보단 아직까진 저렴한 편이지만요. 마스야드는 처음에 그 제작 의도처럼 여전히 우주에서 착용할 수 있는 기능성의 신발이라는 컨셉을 유지하고 있기에 단순한 신발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스니커즈 역사상 가장 아이코닉하고 비싼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답니다. 바깥쪽 옆모습, 앞모습, 안쪽 옆모습, 뒷모습, 윗모습, 밑창. 전반적인 쉐입은 나이키 신발답지 않은 꽤나 널찍하고 둥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발등은 살짝 낮은 것 같긴 하죠. 상당히 무난하면서 빈티지한 모습이 뭔가 보드와와 클래식 러닝화, 덩크? 여러가지 모델이 이렇게 보이면서 앞발에선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구성도 상당히 심플합니다. 바깥쪽은 큼지막하고 안쪽은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베이스 소재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위로 고급진 황토색의 스웨이드로 전체 라인을 잡아주고 있으면서 포인트로는 나이키의 대표적인 컬러인 스포츠 레드가 마스야드의 상징적인 나일론 도닝 스트랩으로 불리우는 탭 부분들과 이렇게 스우시에 적용이 되었답니다. 또한 앞코에는 검은색 TPU 부분이 새로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인 가피의 내구성 향상과 모양이 묻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비슷한 역할로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뒤꿈치와 중창 사이에 추가된 TPU 휠 클립입니다.
신발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부분으로서 리액트 폼으로만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다소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지 못했고 가피가 찢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막아주지 못했을 텐데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발끈은 독특한 우동끈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성이 진짜 엄청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독특한 무늬로 인해서 잘 풀리지도 않게끔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혀는 그대로 메쉬 가피가 올라가면서 절개된 부분에는 이렇게 내부 충전재가 그대로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신발의 비싼 리테일가를 수긍하게 만들어주는 신발 입구에 고급스러운 가죽 안감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두꺼운 패딩감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가피 안감은 따로 추가적으로 처리되어 있지는 않고 이중 메쉬가 날 것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경량성과 통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솔을 상당히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고급진 촉감과 기능적으로도 아주 좋은 코르크 인솔이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오픈셀 폼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발과 뒷발의 중요한 부분에는 한 번 더 부드럽고 쫄깃한 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가운데 파란색을 보시면은 아치를 서포팅해주는 파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코르크 인솔은 일반 인솔 대비 내구성은 살짝 약할 수는 있으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발에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래 신으면 오래 신을수록 더 편한 착화감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별도의 추가 인솔은 심플하게 일반적인 패브릭과 오솔라이트 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아치 서포트 파츠도 이렇게 같이 추가가 되어 있답니다. 두 인솔 다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인솔 아래 신발 내부 스트로벨 보드에는 한 번 더 탄성이 있는 폼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창은 흰색의 리액트 폼으로 나이키 내에서 기본적으로 러닝화에 많이 쓰이지만 좋은 착화감을 가진 라이프 스타일 신발들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폼입니다. 평가가 좋은 녀석이죠. 그렇게 이번 모델의 착화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답니다. 밑창은 내마모성에 매우 강한 천연 고무로 이루어져 있고 모양은 이렇게 완전 처음 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뒷발과 앞발 움직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형태와 중간 아치 부분은 매우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검은색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아치의 뒤틀림을 막아줌과 동시에 경량성 그리고 걸을 때 탄성을 살짝은 더 확보하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었을 때 실질적인 굽 높이는 대략 3cm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발에서는 대략 2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답니다. 힐드랍은 거의 1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는 들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묵직했었는데 역시나 무려 390g이라는 아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맨발을 자로 쟀을 때 왼발은 235, 오른발은 238, 일반적으로 신는 신발의 정 사이즈는 245. 나이키는 저한테 약간 좀 좁다고 느껴져가지고 대부분 반업을 한 250을 잘 신고 있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도 반업인 250을 주문하였고요. 근데 마스야드 3.0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이렇게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나이키 신발답지 않게 길이도 발볼도 매우 널널하게 나왔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었을 때도 꽤나 널널한 핏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아선 정말 크게 나온 신발입니다. 칼발이던 발볼로건 정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신발이기에 남자분들에겐 대부분 정 사이즈가 맞으실 것 같고요. 발볼이 진짜 난 많이 넓다, 발등도 높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반업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냥 그대로 정 사이즈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지만 아마 가끔 가다가 반 다운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테일가나 리셀가에 비하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진짜 이게 신자마자 발의 모든 곳에 큰 부담감이 없이 잘 잡아주는 것이 느껴집니다. 실질적인 무게가 꽤 있는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게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발을 잘 잡아주면서 발가 닿는 모든 곳에 아주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뒤축의 이 가죽 영역이 생각보다 넓고 충전재도 제법 빵빵해가지고 너무 편하면서 고급진 느낌으로 뒤꿈치를 잘 감싸준과 동시에 끈 있는 영역까지 정말 비는 느낌 없이 적절하게 잘 잡아줍니다. 넓게 나온 신발인지라 발가락 쪽 영역은 생각보다 많이 널널하게 좋습니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내부 바닥의 구조와 중창의 리액트 폼도
진짜 괜찮은데요? 바닥의 인솔과 더불어 구조 자체가 아치 굴곡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밀착감이 정말 좋아요. 발바닥에서도 부드럽게 에너지를 분산시켜주는 느낌이랄까? 살짝 살로몬의 그 좋은 핏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 리액트 중창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1.0, 2.0에 비하면 착화감을 매우 좋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진짜로 그럴 것 같습니다. 단단하지 않고 정말 몰랑몰랑하면서 적당한 부드러움에 탄성을 가지고 있기에 실전 운동용으로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녀석인 걸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3.0에는 적당한 두께로 들어가 있기에 착화감이 좋은 일반 라이프 스타일 운동화들과도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정말 괜찮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부에 카본 플레이트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추진력도 느껴진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운동용의 기능성까지는 우리 일반인들은 느낄 수가 없을 것 같고 TPU 플레이트와 더불어 뒤틀림을 막아주며 안정감을 주는구나 정도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신발의 착화감은 라이프 스타일에서 정말 매우 뛰어난 수준의 착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러닝화마저도 일상에서 신는 분들이 많기에 그러한 쿠션감, 착화감까지 가지고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자마자 꽤 만족할 만한 착화감을 보여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1.0, 2.0을 신으신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겠죠. 아무튼 저는 진짜 매우 만족합니다. 그래서 마스야드를 총평을 하자면은 레트로 러닝화, 보드화, 아웃도어화, 그냥 라이프 스타일 뭐라 부르든 정말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춘 아주 좋은 디자인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야드는 여러분이 어떤 코디를 즐겨 입으시든 간에 정말 포인트 아이템으로서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거기에 아는 사람은 알아보는 이 아이코닉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전 마스야드 모델들은 대부분 예쁘지만 딱딱한 신발이었다는 인상들을 줬다고 하지만 이 3.0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가 작정하고 실착용 기능성까지 아주 크게 끌어올려가지고 정말 착화감이 좋고 신기 좋은 신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디자인과 뛰어난 착화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리셀가가 너무 큰 벽입니다. 애초에 275달러라는 아주 비싼 리테일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저렴하지가 않죠. 현재 형성된 수백만 원대의 리셀가를 생각하면은 이걸 정말 그만 돈을 주고 이 신발을 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예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마스야드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 나이키 크래프트라는 상징성, 그리고 희소성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저처럼 합리적인 밸런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발은 정말 갖고 싶기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는 신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야드 단순히 비싼 신발이 아닙니다. 이 신발은 예술과 기능 그리고 희소성이라는 스니커즈 문화의 그 모든 요소를 담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왜 저 돈을 주고 라는 의문의 비효율적인 신발이긴 하겠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오랜만에 저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잡담을 하자면은 정말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당분간은 이러한 형태로서 여러분들에게 신발 리뷰 영상 선보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이 신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여유가 되면 되는 대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뿅!